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의 관계 심화에 대응하는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 등이 무기와 병력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금전적, 군사적 혜택을 되돌려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동맹, 파트너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의 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국가안보 각서는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침을 담은 문건으로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따라야 하는 정책 혹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경쟁국과 적국, 특별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협력과 연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담은 기밀 형태의 국가안보 각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이들 4개국의 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히 가속화됐다며 러시아는 2022년 2월 초기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한 후 지루한 소모전에 돌입했고 푸틴과 전 세계는 러시아의 군사적 결점을 생생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드론과 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으로, 포와 미사일, 그리고 이제 군 병력을 위해 북한으로 눈을 돌렸고 군수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태 초기부터 우리는 이러한 지원이 공짜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에게 절실한 연료와 자금, 그리고 북한의 제조와 군사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장비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 제재 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는 이들 4개국의 협력이 주로 양자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반서방 성향이 분명하지만 동기가 다르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북한의 경우 국제 무대에서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오랜 제재를 풀면서 군사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는 이런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이들 나라들의 실질적인 공동의 노력도 목격했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지지가 하나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국가안보 각서 발표가 북한 등 4개국 대응을 위해 동맹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미국 정부 고위관리는 우리가 국가안보 각서를 통해 하고자 한 것은 정부 전체 부서와 부처가 4개국 협력과 관련해 매우 일상적으로 동맹 파트너와 공유하는 노력을 우선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북한군이 러시아에 배치된 것처럼 명확하기 때문에 동맹 파트너들이 실시간으로 따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 수호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차 3국 인태 대화에 참석했다면서 이번 대화에서 3국 대표가 인태 지역의 주요 지정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3국 협력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수호 약속과 함께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9일부터 일본 도쿄를 방문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 정의의 한국 외교부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등과 회동했으며 이번 회담에서 3국 대표들이 비상계엄이나 탄핵 등 한국 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내부 정치의 문제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추진한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등 영내 외교 정책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한국 대통령이 누구든 미한일 3국 협력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1일 VOA 기자 만나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적대적이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 것 등 역내 외교 정책이 문제로 지적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리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추진 등 외교 정책은 중국, 러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President Yoon's diplomacy has strengthened South Korea vis-a-vis China and Russia and other emerging threats in the Pacific. And the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Japan, the Philippines, Australia, that is probably going to do more to deter hostilities than anything else. So that has to be maintained.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한국 6개 야당은 지난 4일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내팽개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매우 놀랐고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건 잘한 일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선 한국 내부 정치 문제라며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일 3국 협력은 역내의 이익의 최선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ile I don't promote an adversarial relationship with China, China is a major competitor. When we think about the intellectual property theft, when we think about China's movement forward, for exam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how that threatens one of South Korea's key industries, semiconductors, I think greater cooperation amongst those three nations, and frankly, other nations like Australia, India, other non-authoritarian regimes in East Asia, is in the best interest of South Korea and America, and frankly, peace in the region.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한국계 앤디 킴 상원 의원도 이날 VOA 기자 만나 미한일 3국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 not tracking the sort of the blow by blow in terms of the impeachment process, but so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at. That's going on in their own democracy. But look, what I hope peopl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South Korea remains engaged in the region. I do think that the work that has been happening betwee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is important, and I hope that whoever is the leader and whatever happens next in South Korea, that type of work continues.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주 상원 의원과 존 케네디 상원 의원은 한국 계엄 관련 사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안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선 한국 내 정치 활동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ost of us here have been watching with a great deal of concern for the unrest, but we also recognize that the country, South Korea, has the right to choose their own leadership, and that we don't want to interfere with their internal political activities. We watch it with concern, but most certainly we will not be involved. 한국계 첫 상원 의원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앤디 킴 의원은 한국에서 계엄령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철회된 건 민주주의가 방향을 바로잡는 예라면서 지금은 민주주의에 있어 어려운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법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졌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의 정치 과정도 법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네스 로스 전 휴먼라이츠 워치 사무총장은 계엄령은 국가가 전쟁 상태에 있거나 파괴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수단이 돼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프린스턴 공공국제문제대학원 박문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로스 전 사무총장은 10일 VOA에 한국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Ironically, I think that South Korea's democracy has emerged from this episode stronger. President Yoon obviously tried a direct assault on democracy. He tried to undermine democracy with his attempt to declare martial law. But what was very heartening was the reaction, both by the South Korean public, where you saw immediate large demonstrations, and perhaps most important, by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made clear that it had no intention of going along with this.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옹호 국장도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민주주의를 깨뜨릴 수 없다는 시험이자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앞으로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현존하는 법 체계와 법치주의 체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democratic rule, just a basic matter of preserving a constitutional system in which decisions are made by legislatures and duly elected leaders according to rule of law and a judiciary that interprets things fairly and independently. That is and should be the focus as South Korean political leaders and the South Korean people move forward.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현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한국의 이러한 민주적, 법치주의적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difficult in a democracy when you have executive of one party and a legislature controlled by another party. But this is the process of working things out, and I think it's commendable that South Korea is attempting to do so, and it's doing so in a democratic way, and I think that's encouraging.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계엄 요건 미충족과 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7일 한국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탄핵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정치적 갈등과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사태에 대해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북한의 도발 등 오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적 정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어떤 행위자도 그 과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며 한국 측과 협력에 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일본 방문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오스틴 장관의 한국 방문은 연기됐다면서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스틴 장관이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을 마무리한 것은 바이든 정부와 국방부가 인태 지역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1일 전화회담을 갖고 현재 한국 내 상황과 한일 관계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현재의 한일 관계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20여 분간 통화했다면서 조 장관은 최근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미한 양자 및 미한일 3자 간 긴밀한 공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여전히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11일 탄핵 소추안 발의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윤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독일 정부가 더 이상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한국 내 정치적 분쟁이 헌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한국 국회는 계엄령 해제 표결을 통해 이와 관련한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한국 국회에 의해 무력화됐으며 한국 국회는 지난 7일 탄핵안을 제출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되면서 야당에 의해 재추진돼 오늘 14일 다시 탄핵안은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법무부는 최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중동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시에 중동 순방길에 오릅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블링컨 장관이 11일부터 사흘간 요르단과 튀르키예를 방문해 시리아와 이스라엘, 가자지구, 레바논 상황을 포함한 중동 지역 전반의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최근 철권 통치자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에서 시리아인들이 주도하는 포용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대표성 있는 정부로의 전환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11일 브리핑을 통해 11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시리아 사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리아 반군은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했으며 24년에 걸쳐 장기 집권해온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피해 망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200억 달러 규모의 차관 제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월 밝힌 주요 7개국 G7 주도의 500억 달러 규모 비상 수입 가속화 대출 중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200억 달러를 세계은행에 이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연이은 제재 조치로 동결된 유럽연합 EU 내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변제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방어와 유럽 전체의 안전 보장,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서태평양 괌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날 밤 앤더슨 공군기지 일대에서 실시된 훈련에서 SM-3 블록 2A형 방공미사일 수발을 발사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모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에 따르면 괌에서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미국령 괌은 서태평양 영내 미국의 전략적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요격 등의 전략적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던 곳입니다. 이날 시험 성공과 관련해 히스 콜린스 미사일 방어국장은 엄청난 집단적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높게 평가하고 괌의 탄도미사일 공동 추적 체계와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역량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와 그리스 주재 대사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로널드 존슨 전 엘살바도르 주재대사를 신임 멕시코 주재대사로 지명한다고 밝히고 그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통해 우리의 국가안보와 번영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그리스 대사에 TV 뉴스 진행자 출신의 킴벌리 길포이를 지명한다고 밝히고 그녀가 법률 및 미디어 정치 분야에서 쌓은 훌륭한 경험과 리더십, 날카로운 지성으로 미국을 대표할 최고의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